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올린다는 것이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 하지만 부담은 청년이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가져간다며 청년층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요. 과연 연금제도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국민연금의 모든 것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입니다. 워낙 쟁점도 많고 입장차도 커서 오랜 진통을 겪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무려 18년 만에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전문가를 모셨죠. 네, 오늘 모신 세 분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최철 교수님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유쾌한 무물 남매입니다. 이승현 아나운서와 양상국 씨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연금 18년 만의 개혁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애쓰신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여기 1월 20일 날 나와서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정말 3월 20일 날 법안이 통과했을 때 우리 복지부 직원들이 정말 6층 본관에서 아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개혁입니다. 98년도에 제가 1차 개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2차 개혁은 2007년도에 있었고 정말로 2018년 만에 정말 저희가 개혁을 했는데요. 정말 이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들 또 여야 의원님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 두 분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철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제도는 개인으로서는 그 개인의 그 노후 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사회 보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경제의 그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동안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잘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이게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 같은 그런 보수 조정을 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을 더 좀 연장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앞으로도 남아 있는 이 구조개혁 과제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었다 생각합니다. 네, 박연미 전문가님. 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같이 내는 일종의 개똥 같은 건데 이게 청년층의 경우에는 약간 불만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여 년 만에 이뤄낸 어려운 개혁이기는 한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명함을 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명함이 명함을 기시네요.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리고 싶을 만큼 중요한 개혁이면 이제 청년층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사회적인 합의의 장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차관님 명함이군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좀 알리시려고. 네. 자, 일단 뭐 납부자이면서 수혜자인 두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 지갑이 유리지갑이잖아요. 네. 유리지갑에서 이제 매달 더 많은 돈이 쑥쑥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하지만 지난 국민연금 방송 때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뭐 880여 원의 적자가 이게 발생한다니까. 하루에 어우, 885억씩 그러니까요. 손실. 이거는 메꿔야죠, 적자는. 메워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여야가 매번 이게 정쟁을 벌이는 것만 보다가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이 서로 땅땅 이거 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눈이 좀 부었네, 그래서. 좀 부었죠. 예. 그만큼 이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일이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이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요. 한 달이면 2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연간 32조가 이 적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3년 정도의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 진짜 재정을 이렇게 더 안정해야 된다. 그분들이 이번 개혁이 약간 좀 불충분하다는 말씀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가 소득을 좀 보장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 드는데 이거를 절충해서 사실은 이번에 개혁을 이뤄낸 겁니다. 정말 큰 성과고요. 제가 엊그제 보니까 우리 경제신문에서도 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8년 만에 개혁한 거는 정말 긍정적인 시로다. 그렇게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전 국민의 노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혁안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조목조목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더 내고 더 받는다. 네, 박연미 평론가님. 네. 일단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아니니까 네, 더 받는다. 안심은 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소득에서 지금은 9%씩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떼어가잖아요. 회사하고 나하고 반씩 내는데 이걸 13%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단숨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고민되는데 더 드립니다. 40%만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소득의 43%까지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를 한 번에 많이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담될 테니까 이 9%에서 13%까지 가는 시간이 8년입니다. 8개 계단을 올라가는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그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소득 월급 309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13만 9천 원씩 내고 계신데 2033년이 되면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부담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기서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거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저도 참 궁금한 게 노후에 그러면 이렇게 더 냈는데 얼마나 연금을 네. 받을 수 있을까?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후하게 드릴게요. 그래 많이 좀 후하게 주세요. 드립니다. 예. 지금 보면은 현재대로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니까 개혁안 이전대로 수령을 한다고 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월에 123만 7천 원씩 수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안이 통과가 되어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9만 원 이상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월에 132만 9천 원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따져보면 전생에 걸쳐서 평균 소득을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가입 기간 동안 내가 이 정도를 벌었으면 13만 원을 내고 40년 동안 불입을 하면 25년 동안 43만 원을 받아가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뭐 숫자를 계속 이 얼렁뚱땅 얘기해서 제가 이게 바보로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는 거는 4%를 내는데 네. 이제 받는 게 지금 대충 보니까 3%를 받거든요. 네. 이거 이러면 이거 손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내는 아니요. 거는 9에서 13이고 네. 받는 거는 40에서 40에서 43. 그러니까. 3%. 아이, 기발해요. 네, 이거 여러분 잡았어. 인정하세요. 예. 얼마에서 얼마에 대한 13%냐 43%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3%라는 건 내가 내는 돈이 13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에 내가 100만 원 받았었는데 여기에서 13만 원 떼어서 냈는데 나중에 43만 원을 받는다. 사적연금이나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텐데 생각해 보시면 낸 돈의 3배, 4배 이 벌어오는 이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시기가 언제이든 굉장히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년 가입 기준 해서 저희가 네.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40년 동안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를 열심히 내시면 평균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1억 8천만 원을 불입을 하시게 되는데 전생에 걸쳐서 나중에 받아가시는 돈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 원 안 되는 돈을 내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사실은 사적 연금에는 요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거나 보장하는 그런 연금이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은행에서 저도 이제 매년 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붙는 연금 수익률 한 자릿수 굉장히 낮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차관님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더 내는 거고 또 더 받는 건가요? 예, 이 시행 시기가 네. 내년 1월 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 그렇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0.5%씩 8년 동안 인상이 되게 돼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43%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43%를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되냐라고 역으로 역산을 해보게 되면 21% 정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13%밖에 안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게 그 뭐랄까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개혁이 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럼 지금 저희 부모님도 연금 받고 계신데요. 그 현재 이렇게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의 연금액이 내년부터는 뭐 43%더 늘어나나요? 그분들도? 아 그건 결코 아니고요. 연금 지금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으시는 분대로 받습니다. 예. 소득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다만 연금이 좋은 건 뭐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해마다 이 물가 인상에 따라서 돈이 올라갑니다. 네. 금도 2.3%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득대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내년부터 돈을 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43%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동안 돈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10년 동안만 43%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2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40년 동안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40년 동안 그 사회성 받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